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희영 스포티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고 네. 야, 루니 머리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기재 머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타일링도 굉장히 좀 멋지게 하고. 수염도 이기재 선수랑 좀 예, 비슷한데. 그러네요. 그런데 이기재 선수가 지금 또 부상을 입어서 그렇죠. 자, 관련 이야기는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023 카타르 아시안컵부터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내일 저녁에 조별리그 3차전 앞두고 있고요. 2조에 속해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1차전은 바레인과의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했고요. 요르단과의 2차전은 다소 힘겨웠습니다. 2대2 무승부. 그러면서 승점 4점 기록하고 있는데 고일득실에서 지금 1위 요르단에게 밀리면서 2위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1차전, 2차전 승부 물론 승점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에서도 평가는 참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1, 2차전 모두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죠. 사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후반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으면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경기력이었고요. 특히나 전반전의 졸전이 1, 2차전 연속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코칭 스태프 측에서 경기 플랜 A를 제대로 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들어서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좀 지배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다음 이제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좀 전반전부터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졸전을 펼쳤던 이제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과의 맞대결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황인범 선수의 슛이 이제 수비수 굴절되면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동일하게 4-4-2 전술을 꺼내들었고 이기재 선수가 이제 후반전 되면서 교체가 되는 동일한 모습이 있었고 다만 이제 주전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낙마하면서 2차전 글러브는 또 조현우 키퍼가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실점 2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르단의 공격이 상당히 매서웠거든요. 2골 실점도 뭐 잘 막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4-2 포메이션을 전반전에 계속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4-4-2 포메이션 상에서 공격과 수비에 이제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공수 간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허리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패스를 받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들고 나온 4-4-2 작전은 수비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제 상대 공격진이 압박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앞으로 공을 찔러 넣어서 공격을 빠르게 가져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4-4-2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1, 2차전 모두 상대방에서 그렇게 수비진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안 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격진과 수비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면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버드킹님께서는 요르단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일단 3차전 말레이시아와 맞대결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고 말레이시아는 현재 지금 2패를 당했고 16강 진출은 불투명이 아니라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아시안컵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초대 대회 우승했고 그리고 그 다음 대회 우승한 이후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승한 적이 없는데 그때가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 때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이제 그동안은 중동을 만나면 늘 고전해 왔던 대표팀이었어요. 특히나 토너먼트에서는 이란은 정말 악몽과도 같았고 이번 대회도 지금 보면 중동 팀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의 바레인, 요르단도 만만치 않았고 다른 조 넘어가면 개최국 카타르, 이란, 사우디, 이라크 등등 중동 국가들의 강세가 유독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카타르, 이란, 사우디 모두 지금 예선전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대회가 원래는 중국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이 개최를 포기하면서 카타르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같은 중동 지역 팀들이다 보니까 기후에 있어서도 적응력이 빠를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사우디 리그나 카타르 리그 이런 프로리그들에서 돈을 또 많이 쓰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리그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또 전체적으로 국가대표 경쟁력도 좋아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중동 팀들은 귀화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전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카타르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에서
모두 지금 득점 선두를 또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 팀들의 선전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일본을 이제 꺾는데 일조에 썼던 이라크의 아이멘 후세인이 3골,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가 3골, 이강인 선수는 이제 2골로 공격 그렇죠.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국가팀의 순항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또 일본 경기도 얘기해 볼 건데 일본발 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라크 상대하기 전, 그러니까 조별리그 2차전 전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피파 랭킹에서 이제 독일을 앞서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그런데 피파 랭킹 63위 이라크가 D조 2차전에서 피파 랭킹 17위 팀인 일본을 2대1로 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설레발은 필패라는 공식을 일본이 직접 보여줬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일격을 당하면서 16강 예상 대진은 사실 대회 전부터 나왔었는데 혼선을 빚기 시작했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일조를 하긴 했었고요. 이제 잠시 후 8시 반부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3차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일본이 방심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원래 예선전에서 전승하면서 조 1위로 갈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네. 이라크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절대로 1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최대 이제 네, 조 2위가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고 말았고 예. 지금 인도네시아와 승리를 하거나 비기게 되면 이제 조 2위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죠. 일본이 원래 당초에 지금 대회 4회 우승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팀이고 이제 대회 전에도 배당률에 있어서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맞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일본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움츠려 있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 역습을 하면서 골을 넣으면서 상대를 이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길 때 또 그런 모습으로 이겼고 예. 근데 아시안컵에서는 그렇게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팀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좀 더 잘 맞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본이 지금 예선전에서는 아쉬운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조 2위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내일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요르단이 이제 바레인과 비기거나 지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서 또 일본을 만나게 돼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시나리오 토너먼트 조에서 1위, 2위, 3위로 나갔을 때 그 시나리오도 잠시 분석해 볼 건데 일단 이제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꺾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사상 첫 16강 진출 도전에 지금 신태용 호가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3차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비수 아르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J리그에 뛰었던 선수고 그렇죠. 올 시즌에 수원FC에 합류한 선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일본 축구에 대해서 많이 들었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니까 일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태용 감독의 뭐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신태용 감독도 워낙 또 선수 시절에 한일전을 많이 치렀던 감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독일을 또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또 트릭 전문가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약팀을 데리고 강팀을 잡는 법을 알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예. 인도네시아의 전력이 물론 일본에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어떠한 트릭을 가져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경기입니다. 네, 퍼스트 레스트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인도네시아는 반드시 이겨야 16강 갑니까 하셨는데 지금 그룹 D를 보면 이라크가 2승 먼저 거두면서 승점 6점인 상황이고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승점 3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0점이기 때문에 아직 승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는 해야 뭐 확실하게 이제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무승부나 패배 시에는 아무래도 좀 불투명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일단은 생각입니다. 승리를 예. 거두게 되면은 일본을 꺾고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고요.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조 3위의 그렇죠. 예. 순위에 따라서 16강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단 객관적 전력은 사실 좀 열세가 유력해 그렇죠.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 다뤘고 일본 다뤘으니까 또 중국도 얘기해 보죠. 예. 개최국 카타르와의 맞대결이 이제 조별리그 A조 마지막 중국의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카타르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3연승 방점을 원더골로 찍으면서 중국 상대로 이제 16강 진출하려고 중국은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제 0대1로 카타르에게 패했거든요.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그런데 철통 수비 때문인지 이게 대회 첫 실점이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공격으로 가야 돼요. 공격입니다. 한 골도 넣지 못했죠. 그렇죠. 예.
3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이 기록을 트리플 베이글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리플 베이글이요? 네, 왜냐하면 베이글이 영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트리플 베이글을 달성하면서 조별 예선에서 결국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승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거두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중국은 대회를 마치게 됐고 사실 어제 그 시리아 인도 경기였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 3위를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리아가 인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자 그러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팀이 최소 승점 3점을 확보했고 중국은 2번 비겼으니까 2점이지 않겠습니까? 16강 진출에 실패가 확정됐다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재밌는 중국 네티즌의 글을 봤는데 요즘 중국 반응이 뜨거워요. 너튜브나 네. 커뮤니티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트로피를 들면은 내가 이혼할게. 이 맹세가 들면 이혼할게. 네, 들면 이 맹세가 어느 맹세보다 오래될 맹세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그렇죠. 약간 그만큼 그런 느낌으로. 중국이 예. 이제 어느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국이 기화도 많이 이제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국 인구수 대비 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는 사실 중국 내에서도 비판이 그렇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산화 정책을 통해서 예.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고생하는 운동을 시키기보다는 예.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중국이 올림픽에서 워낙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다이빙이나 뭐 예. 탁구라던가 그런 쪽으로 몰리지 축구는 많이 안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축구에 대한 이제 투자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요. 원래는 축구 굴기를 외쳤었는데. 그렇죠. 이제 예. 슈퍼리그가 과거에는 외국 선수도 좋은 선수 많이 데려오고 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중동 팀들에게 또 그런 선수들 많이 뺏기면서 리그의 수준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중국 축구의 성적도 점점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컵에서는 팀 역대 처음으로 조별리그 무승으로 탈락의 수모를 겪은 중국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조에서 이제 몇 위로 16강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를 16강부터 이후에 있을 토너먼트에 상대할지 그 가능성을 저희가 점쳐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 1위로 가면 D조 2위니까 일본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승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 1위를 차지했을 경우 일본과 1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 2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우디와 1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16강에서는 조 2위로 가면 사우디. 네, 예. 사우디가 태국과 마지막 예. 경기를 치르는데 태국도 역시나 사우디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좀 더 1위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사우디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기후나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금 적응이 된 상황이고 이제 원래부터도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사우디도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까다로운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만. 조 3위로 16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이라크와 카타르와 맞붙게 되거든요. 둘 다 중동인데 개최국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예. 이제 개최국인 카타르와 붙는 것은 역시나 카타르가 지난대에 또 우승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라크도 지금 일본 이기면서 분위기를 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팀도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은데 지금 어떤 순위를 차지하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아니 월드컵 예선 통과보다 더 빡빡한 지금 일정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 3위가 됐을 경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조 1위로 진출했을 때는 D조 2위인 일본이 유력한데 한일전이 16강전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뭐 다른 분석 보니까 만약에 일본을 이긴다. 그럼 8강에는 이란이 유력하고 맞습니다. 4강에는 개최국인 카타르가 유력하다. 그래서 조 1위도 나가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은 조 1위로 나가면 편한 길이 놓여져야 맞습니다. 되는데 오히려 험로로 보이고 조 2위가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게 이제 사우디,
그리고 만약 8강에 가면 호주, 4강은 이라크.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조 1위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길로 느껴져서 실시간 댓글에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2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면은 예. 썩 좋은 결과를 냈던 팀이 별로 없거든요. 확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겠고요. 특히나 어떤 팀을 토너먼트에서 만나든 그 팀을 무조건 이겨야지 우승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시아의 맹주가 이제 뭐 먹이를 가려서는 안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내일 예정돼 있는 말레이시아 조별리그 3차전부터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래야 또 조별 순위가 정해지고 16강에서 어떤 팀을 마주할지 확인이 될 텐데 말레이시아와의 대결 앞서서 일단은 부상 병동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자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풀백 자원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거든요. 맞습니까? 이기재 선수. 그렇죠. 김진수 선수는 이미 예선 전부터 맞습니다.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이기재 선수도 햄스트링으로 빠졌고 김태환 선수도 지금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설영우 선수만 전문 풀백 자원으로 남아 있고 예. 그러면서 3차전을 앞두고 광주 FC의 이순민 선수를 풀백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뛴 경험이 있긴 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 포지션은 아니고요.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경고가 7장이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옐로우 트러블이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특히나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조규성 이런 주축 선수들도 모두 경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 중에 경고를 한 명이라도 더 받게 되면은 16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 관리도 말레이시아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 위원이 말씀해주신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조규성, 손흥민, 황인범 이제 주전 선수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고 여기다 이제 오영규 선수까지 총 7명이 옐로우 카드 트러블에 걸려 있는데 이번 대회는 8강까지는 경고 2장이 이제 경기마다 누적이 되면 경기 통틀어서 2장이 누적되면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맞습니다. 되고 8강 이전에 한 장을 받은 선수가 만약 8강에서 경고를 받는다. 8강까지 옐로우 카드 트러블이 유효한데 8강에서 경고를 받으면 4강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상 병동도 피해야 되고 옐로우 카드 받는 것도 최대한 피해야 되는 사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카드 세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또한 또 정도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8강까지는 경고를 받지 않으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리고 뭐 하나 곁들여 드리면 조금은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뉴스긴 했는데 AFC 징계윤리위원회가 그 1차전 바레인전에 경고 5장 받지 않았습니까? 한 경기 우리 대표팀 5장 받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네. 경고 이제 징계를 준 것 같은데 사실 그 경기에서 경고받은 것들이 좀 억울한 판정들이 좀 맞습니다. 많았거든요. 예. 좀 우리에게는 아쉬운 그런 징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내일 경기는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으로 기다리고 있고 마침 그 이 감독도 국내 감독이에요. 국내 출신 맞아요. 감독인데. 김판공 감독이죠. 예. 네. 그리고 또 경남 진주 출신의 감독이기도 한데 김판공 감독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상대하는데 대한민국이 좀 깔끔하게 완승 거두고 조별리그 1위든 2위든 뭐 쉬운 길 택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대승으로 16강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아시안컵 16강전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우리 16강전은 1월 31일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이날이 그래서 대회 직전부터 한일전 결승전이 이뤄지면 이거 대박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 연휴에 치러지더라고요. 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2월 11일 설 연휴 또 대한민국의 결승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니까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컵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안컵 명단에 아쉽게 포함되지 못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선 자원 중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의 해외 이적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고영준 선수, 포항의 고영준 선수가 세르비아 리그의 명문이죠. 예. 파르티잔에 입단을 했어요. 이 팀이 이제 세르비아 리그의 강팀 중 한 팀인데 예. 그 라이벌 팀이 바로 황인범 선수의 소속팀인 이름도 즈베스다. 참 어렵습니다. 예. 쯔르베나 즈베스다. 네. 레드스타죠, 영어로 하면. 그렇죠. 그 팀과 라이벌이거든요. 이제 황인범 선수의
팀인 스베즈다가 9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파르티잔이 8번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리그 우승을 극강의 계속해서 라이벌이네요. 예. 이제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는 팀들인데 양강 고영준 선수가 예. 그 팀에 이제 파르티잔에 입단을 했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또 공헌을 했고 키는 작지만 상당히 당당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 연계 플레이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굉장히 기민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예.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맞습니다. 이제 영국 챔피언십에 위치하고 있는 버밍엄 시티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PL처럼 1부가 아니라 2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EPL이 프리미어 리그 1부 리그고 챔피언십이 2부 리그인데 예. 지금 현재 버밍엄 시티가 2부 리그 24개 팀 중에 20위에 그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강등 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백승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강등권을 탈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버밍엄 시티의 감독인 토니 모브레이 감독이 예. 지난 몇 해 전에 이제 썬더랜드 감독이었는데 선더랜드 감독이었는데 네, 썬더랜드에서 백승호 선수를 원래 영입을 하려 그랬거든요. 예.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썬더랜드에서 경질이 되고 버밍엄 시티에 최근 부임을 해서 그때 봐뒀던 백승호 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백승호 선수는 연봉이 약 13억 정도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2부 리그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대우도 상당히 잘 받고 가고 있는 백승호 선수예요. 예, 무엇보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경험했던 선수였고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지로나로 기억하는데 뭐 최근엔 프리메라 리가에서 지로나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팀이 아니었거든요. 또 거기서 뛰면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전북현대 활약하다가 다시 해외로 진출한다. 이건 좀 개인의 목표가 확고하지 않으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도 이제 해외에서 오퍼가 왔을 때 네.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왔을 때 예.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 유럽으로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잖아요. 그만큼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리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턴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예. 다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백승호 선수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예, 뭐 축구에 있어서 사실 이선 자원이 더 많아지면은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뎁스가 두꺼워지고 그렇죠. 좋은 전력이 되기 때문에 백승호, 고영준 선수도 저희가 응원을 해 보겠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진출한 것처럼 이제 전북현대가 선수들을 내 보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조규성 선수가 물론 뭐 비판도 있고 응원의 목소리도 있는데 덴마크 리그로 가는 데 있어서도 또 박지성 그렇죠. 전 레전드가 많은 힘을 보탰더라고요.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오래 뛰었다 보니까 유럽에 마당발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스카우트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전북현대에서 좋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자, 이렇게 백승호 선수 또 고영준 선수가 물론 아쉽게 아시안컵 무대에 뛰고 있지 못합니다만 좀 개인적으로 좀 커리어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해외 이적 소식까지 이영 해설위원과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미리 주문하시고 즐거운 경기 결과 대표팀이 선물해 줄 예정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16강전 소식 그 이후의 소식까지 또 이영 해설위원이 이후에 출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